우리 톡톡사연 애청자들 중에서도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애완견, 애완묘 키우시면서 힐링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이 강아지 때문에 애완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꽤나 많은 부침을 겪은 끝에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된 30대 주부예요.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 하나와 남편과 살고 있고요. 톡톡 사연 보다 보니 사연자님들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살아오신 이야기도 다양한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살아오신 인생이 너무 극적이어서 제가 겪은 이 정도의 이야기를 내놓아도 될까 망설였지만 그래도 남편의 권유로 한번 써보게 되었어요. 주부의 소소한 잡담이라 생각해 주시고 부디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래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 역시 사는 게 만만치는 않았어요.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일단 저희 집 사정이 그닥 편안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일찍 기우시면서 집안 걱정에 형제 걱정에 그렇게 살아왔으니 마음속엔 늘 불안함과 초조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을 만나면서 조금 안정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대 후반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중학교 동창회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에게 한눈에 반했어요. 야, 너 덕수, 너는 어째 그대로다?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없긴 너야말로 그대로인데? 여전히 이쁘네. 뭐하고 살아? 남편 입에서 이쁘다는 말이 의외로 설레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제가 중학교 내내 짝사랑했지만 고백 한 번 하지 못하고 끝난 상대였거든요. 비운의 짝사랑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의 뒤로 자꾸 후광이 비쳤어요. 그나저나 동창이 생각보다 길어지는데 우리 나가서 이야기할래? 그래서 당돌하게 무작정 나가자고 남편을 꼬드겼어요. 나가서 한 건 별거 없었지만 동창회가 끝나고 나서도 어떻게든 연을 이어나가려고 했어요. 남편은 당시 당구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당구장은 생각보다 멀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는 거의 매일 남편을 보러 나갔어요. 당구 치러 왔다는 면목으로요. 사실 그때까지야 당구의 당자도 몰랐지만 매일 출석 도장을 찍다 보니 언젠가부턴 제가 꽤 이 분야의 달인까진 아니더라도 수준급은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매일와 매상을 올려주니 고마운 마음에 몇 번 밥을 사기도 했고 그러다 저희는 자연스레 눈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남편과의 결혼 이전 이야기는 이렇게 짤막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연애한 기간은 4년이나 돼요. 연애 동안 서로 지지고 볶고 그러다 또 열심히 사랑하며 그렇게 지나왔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며 남편의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연애할 때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제가 당구장을 자주 찾아갔으니 거기서 몇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웃으면서 인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 기억 속엔 꽤나 좋은 분으로 남아있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께선 리트리버를 기르셨는데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는 편이라 강아지라는 공감대가 있으니 얘기하기가 무척 수월하더라고요. 사실상 결혼 전 뵙는 중대한 자리였지만 거의 개의 이야기만 오가고 있었죠. 우리 감자가 글쎄 어제는 내가 아프다고 하니까 내 곁을 떠나지도 않고 계속 빙빙 도는 거 있지? 이 녀석이 아주 보물이야 보물. 얼마나 엄마를 생각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요 어머님. 그렇게 보이네요. 감자 너무 영리하고 이쁜데요? 봐봐라. 내가 엎드려 하면 그렇지 옳지. 이렇게 잘 엎드린단다. 애교도 많고 아유 이뻐 죽겠어. 그러네요. 근데 어머님 어쩌다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그게 대수롭지 않게 던진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시어머니 얼굴이 일순 어둡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훌쩍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남편을 쳐다보았고 남편도 아이 엄마 왜 울고 그래 하면서 휴지를 내밀었어요. 내가 말이다.
애 아빠 보내고 무척이나 외롭게 살았단다. 근데 그때 내가 감자를 만나게 된 거야. 옆집에서 이사를 가면서 얘를 두고 갔는데 오지 않을 주인을 기다리는 우리 감자 눈동자가 꼭 나랑 같더라고. 내가 그랬거든. 돌아오지 않을 서방 하나 바라보며 겨우겨우 목숨줄 부지하고 있었거든. 아,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어찌 알았는지 글쎄 우리 집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떠날 생각을 안 토구나. 그 뒤부터 얘가 내 새끼가 되었단다. 물론 아들도 있었지만 아들은 당시 대학교 기숙사에 가 있었으니 오로지 나 혼자였던 공간에 온기가 생긴 거지.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우리 감자한테. 울먹이며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문득 애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남편을 잃어본 경험은 없지만 아마 그 외로움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것일 텐데 그 자리를 강아지로 메우셨다는 부분이 안쓰럽게 느껴졌죠. 왜 TV 다큐멘터리 같은 곳을 보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영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도 그 상황이 되면 마음이 너무 참혹할 것 같아 공감이 되곤 했거든요. 어쨌든 그날로 시어머니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그 애정이 지나친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덕담이 오갈 줄 알았던 상견례 자리에서 일이 벌어지고 말았는데요. 상견례 자리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감자였어요. 어머니, 감자도 왔네요? 데리고 왔단다. 죄송해요, 사돈어른. 저희 강아지를 맡길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왔네요. 괜찮으시죠? 아, 네, 그럼요. 얼른 앉으세요. 배고프시죠? 음식 뭐로 드실까요? 네, 근데 잠시만 우리 애 간식 좀 주고 올게요. 밖에 묶어놔서. 저희 엄마는 일단 어색한 분위기를 감추기 위해 다른 화제로 곧바로 넘어가셨지만 시어머니는 감자를 밖에 묶어놓은 게 신경이 쓰이시는지 종종 나가 감자를 확인하고 오더라고요. 종업원들한테 우리 감자 잘 부탁해요. 라고 애걸하시면서요. 사실 아무리 강아지가 각별하다 해도 상견례 자리에까지 데리고 오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뭐 물론 맡길 데가 없으시다니까 이해했어요. 제가 걔를 안 키워봤으니 그 심정을 모를 수도 있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사실 강아지를 특별히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중에 시어머니를 두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사돈이 아무리 그래도 상견례장에 걔를 데리고 올 줄은 몰랐네. 그치. 나도 놀라긴 했어.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가 힘드셨을 때 강아지 덕분에 우울증도 극복하시고 잘 살 수 있게 되셨대. 그래서 자식처럼 애정이 각별하신가 봐.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던지라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 편을 들었지만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의 강아지, 감자가 저희 신혼생활을 방해할 거란 생각은 못했습니다. 근데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어머님의 예언견이 저희의 행복할 신혼생활에 문제가 되고 말았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어머니가 문제였다고 할까요? 남편은 연애 중반부터 신혼집은 시댁 근처로 마련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왔기에 저희는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잡았는데요. 저도 시부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계신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남편 마음이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동의하에 그렇게 한 거였어요. 허나 정확히 신혼생활한 지 한 달 정도 되었을 쯤 제 결정이 바로 후회되더라고요. 4년이나 남편을 만나면서 알진 못하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 꽤나 마마보이였다는 겁니다. 남편은 시댁을 거의 제 집 드나들듯 들었어요. 어째 독립을 했지만 정서적으론 엄마 품을 떠나지 못하는 아기새처럼 말이죠. 심지어 주말엔 우리끼리 부부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었는데 어머니와 감자를 보러 가자고 보채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할 때도 있었어요. 사실상 시어머니가 저한테 나쁘게 구는 건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해 한 번씩 잔소리를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걔 때문에요. 얘, 목줄을 너무 강하게 잡았다. 이런 감자가 아파해. 네? 아, 네, 어머님. 죄송해요. 아유, 정말 여러 번 가르쳐도 또 그러네.
그리고 감자가 냄새 맡을 땐 서줘라. 얘네들은 냄새 맡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하루 종일 아파트 같은 데 갇혀 사니까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냄새 맡는 게 유일한 휴식인 거지. 아휴, 그 생각만 하면 내가 마음이 아프네. 그럼 어머님, 아파트 말고 감자를 위해서라도 전원주택 같은 데 사시는 건 어떠세요?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전원주택은 아무래도 관리가 까다로우니까. 근데 너 아까 감자밥은 제대로 줬지? 얘가 어째 오늘 배고프다고 자꾸 칭얼거리네. 네, 줬는데요. 주시라는 것만. 확실한 거지? 아휴, 근데 얘가 자꾸 왜 이런다? 어머님은 감자에 대해선 유독 예민하게 구셨어요. 물론 이해야 됐어요. 허나 저도 사람인지라 며느리인 저에게 자꾸 강아지 목줄을 세게 감는다며 무안을 주시니까 기분이 퍽 좋진 않더라고요. 거기다가 강아지 산책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한 번 하면 1시간은 기본인데 저희 어머니는 어찌나 체력이 좋으신지 기본 나갔다 하면 3시간이었어요. 거기다 대형견 산책이니 제가 산책을 시키는 게 아니고 걔가 저를 끌고 다니며 산책을 시켜주더라고요. 어머니, 너무 더운데 이제 좀 들어가서 쉬면 안 될까요? 어머, 얘 좀 봐. 들어가긴 왜 들어가? 뭐 힘들다고. 아직 우리 감자 더 있고 싶다잖니. 그지 감자? 그래 그래, 알겠다. 더 뛰자. 아, 네. 얘 그렇게 힘드니? 젊은 애가 그 체력으로 어쩌려고 그래. 안 되겠다. 내가 너 헬스라도 끊어줘야지. 그 체력으로는 애도 못 낳겠어. 저번에 운동 하나도 안 한다고 그러던데 그러다 나이 들면 골병 들어. 이리 줘봐라. 내가 목줄 잡게. 네, 여기요. 감사합니다. 나갔다 오면 온몸이 땀 범벅에 그대로 침대에 지쳐 나가떨어지고 말았는데요. 참고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숨쉬기 운동입니다. 등산, 계단 오르기 이런 거 딱 싫어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렇다고 운동 안 한다고 살찌는 체질도 아니라 부모님도 뭐라 안 하셨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주말에 갈 때마다 3시간씩 땡볕에 개 산책을 하니 이건 뭐 극기훈련이나 다름없더라고요. 거기다 더 뛰어야 한다고 재촉하시니 제가 헉헉대면 너무 힘들다 하자 남편도 그때부턴 개 산책을 할 기세면 오늘은 나만 나갔다 올게 하며 혼자 나가곤 했어요. 그런데 비단 문제는 이게 아니었어요. 사실 신혼이면 부부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관계를 가질 여력도 있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평일엔 서로 바쁘고 주말이라고 남편과 신혼다운 신혼을 즐기고 싶은데 이건 신혼생활인지 10년 산 부부생활인지 도통 알 수가 없게 되었죠. 결국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 걱정하는 건 아는데 우리 부부관계에 더 신경 써주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우리 지금까지 데이트한 적이 몇 번이나 돼. 주말만 되면 시댁 가자고 조르는 바람에 어디 한번 나간 적이 없잖아. 나는 당신이랑 한강 데이트도 하고 싶고 자전거도 타고 싶단 말이야. 밀린 영화도 마음껏 보고 싶고 주말이면 휴식도 취하고 싶은데 이 모든 계획이 다 엉켜버리잖아. 아, 알았어. 그래, 내가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다. 알겠어. 앞으로 엄마 집 가는 횟수는 줄일게. 남편은 곧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앞으로는 저와의 시간에 더 공을 들이겠다고 했어요. 저도 이제 주말의 일상이 변하길 잔뜩 기대하고 있었죠. 근데 역시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어요. 그 다음 주 주말이 되자 기대되는 마음으로 새로 산 옷도 입고 향수도 뿌리고 준비를 마치고 나왔는데 남편이 시어머니 전화를 받더니 곤란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동창회 모임이 생겨서 감자를 봐달라는데. 뭐? 아니 갑자기? 이걸 갑자기 말씀하시면 어떡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 약속은? 몰라. 안 된다고 해. 우리 약속이 선약이잖아. 그게 여보, 근데 엄마도 말하는 걸 깜빡하셨대. 감자 못 돌봐주면 우리 엄마 또 난리칠 것 같은데. 여보, 저기 미안한데 오늘은 당신 혼자 자전거 타면 안 될까? 아니면 내가 좀 이따 상황 보고 밤에 한강으로 나갈게.
아,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다. 뭐라고? 지금 장난해? 제가 결국 너무 화가 나 빽 소리를 지르자 남편도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더군요. 네, 어머니. 이야, 미안하다. 내가 동창회가 오늘인 줄 깜빡했지 뭐니. 오늘 하루만 감자 좀 받아오. 정말 미안하다. 대신 내가 올 때 너 좋아하는 단팥빵 사오마. 부탁한다, 아가. 속이 타들어가는 제 심정은 모르고 시어머님 그렇게 해맑게 웃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과 함께 울며 겨자 먹기로 감자를 보러 가야 했네요. 근데 돌보는 내내 화가 나 있어서 표정도 안 풀리고 감자가 애교를 부려도 꼴 보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동창회 약속 깜빡한 건 그렇다 치고 매번 감자를 왜 저희에게만 맡기려고 하시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아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어머님, 요즘은 강아지 애견 호텔도 있고 펫시터라고 해서 집으로 와 방문해 돌봐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혹시 어디 가실 일이 있을 때 펫시터를 고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뭐? 펫시터? 베이비시터 같이 뭐 그런 거니? 네, 어머님.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언제든지 연락하실 수 있어요. 강아지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제 친구도 출장 가거나 여행 갈 땐 펫시터를 고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애견 호텔도 되게 좋아요. 시설도 깔끔하고 위생적인 곳 많고요. 아이고, 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네 친구 너무 책임감 없는 거 아니니? 네? 아니, 어떻게 지 새끼를 다른 사람 손에 맡겨. 여행을 포기하든 출장을 포기하든 해야지. 나는 그런 마음으론 새끼 안 기른다. 아휴, 참 말세네 말세야. 이래서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강해야 해. 네. 이야기는 이렇게 결국 끝이 나버렸어요. 제가 더 이야기를 꺼낼 수도 없게 어머니 측에서 마무리가 되고 말았죠. 주소와 사진까지 준비해가 일일이 보여드리며 설명해드렸건만 모두 헛발질이었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 시어머니와 정말 사이가 안 좋아진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이건 화가 많이 나는 일입니다. 그날은 저희 친정엄마 생일날이었는데요. 엄마와 오랜만에 백화점 쇼핑도 하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모녀의 데이트를 즐기려고 레스토랑도 예약해둔 날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저희 남편도 끼워야 하지 않겠냐며 남편까지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저야 시어머니 생신 때 가긴 했지만 사실 저희 엄마 아빠는 굳이 사위까지 생일에 뭐하러 부르냐며 안 부르시는 성격이셨는데 오랜만에 사위 얼굴이 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날 엄마랑 같이 시간 보내지 않겠냐며 남편의 의사를 먼저 물어봤더니 장모님 생신이라고? 아휴, 나야 불러주시면 좋지. 맛있는 것도 얻어먹고. 하며 흔쾌히 수락했어요. 당시 회사에서 정말 미친 듯이 일만 했기 때문에 모처럼의 휴가라니 너무너무 설레었습니다. 특히 엄마 본 지도 오래되어 보고 싶었고요. 엄마 생일이 평일이었기에 남편과 저 모두 연차까지 쓰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근데 당일날 준비를 다 하고 나가려 하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였어요. 엄마, 무슨 말이에요? 어? 사고를?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 사고 당하셨대? 아니, 엄마가 아니고 감자가 교통사고를 당했나 봐. 얼른 병원으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감자가? 얼마나 다쳤다는데? 모르겠어. 얼마나 다친 건지 모르겠는데 엄마가 지금 울고 난리가 났네. 감자가 사고 났다는 소식엔 저 역시 가슴이 철렁했어요. 밉긴 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보아 정이 든 개니까요. 그런데 순간 레스토랑에서 딸이 사준 이쁜 원피스를 입고 기다리고 있을 엄마가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생일은? 엄마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러네. 장모님 어쩌지?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그 상황에서 남편이라도 그럼 친정엄마에게 가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설명드리라고 했다면 저는 곧바로 엄마한테 갔을 거예요. 근데 남편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런 남편이 답답해서 제가 결단을 내렸죠. 나도 엄마가 기다리시니까 그럼 일단은 거기 먼저 들렸다가 갈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최대한 빨리 엄마가 있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엄마를 생각하면 마음이 그리 썩 좋진 않았지만 엄마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얼른 병원으로 가보라 하시더라고요. 엄마도 나름 기대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지만 저도 엄마도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헤어진 후 병원에 도착했죠. 이미 시어머니는 병원이 떠나가라 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감자 어떡하면 좋으니? 어머니, 저 왔어요. 어머님은 제 목소리도 들리지 않은 듯 계속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어요. 나중에 남편이 저를 보곤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설명해 주더라고요. 어머니가 잠시 목줄을 놓치는 사이 갑자기 감자가 도로가로 뛰어들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작은 소형차에 살짝 부딪혔고 지금 현재 가벼운 수술 중이라 끝나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행? 이게 무슨 다행인 일이니? 제 말은 더 큰 사고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왜 이리 늦었니? 지금 우리 애가 죽게 생겼는데 신경도 안 쓰이는 게야? 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네 새끼 아니라 그래? 너 그러고도 네 자식 낳으면 잘 키우겠다. 시어머니는 잔뜩 예민해지신 탓인지 제 설명을 들을 생각도 않고 버럭 소리부터 질렀어요. 시어머니를 집까지 바래다주고 집에 오는데도 제가 왜 대체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있으니 남편이 미안해하는 기색으로 엄마가 많이 예민한가 보다 하는데 남편 말도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아무튼 그 이후 시어머니와 저 사이엔 거리가 생겼어요. 서로 대면대면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제가 늦게 온 것에 대한 섭섭함을 갖고 계셨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또 오래가진 않았어요. 어느 날 저희 집안에 그토록 원하던 경사가 생겼으니까요. 바로 저희 부부가 그토록 바라던 천사가 찾아와 준 거죠. 임신을 하자 시어머니는 몸에 좋은 한약도 지어주시며 좋아하셨고 자연스레 다시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야 제일 좋은 건 딱히 저를 찾으시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리고 출산을 하고 육아로 미친 듯이 바쁜 와중이라 시댁엔 도저히 신경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갈등이 생길 일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씩 아이를 보러 오셨는데 그때마다 내 손주 너무 이쁘다면서 정말 이뻐해 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감자만 좋아하는 모습을 봐서 그런지 생경했네요. 거기다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했을 때부터 사실 손주가 보고 싶었는데 괜히 부담 줄까봐 말씀을 안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못내 감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어느 정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무렵 감자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감자를요. 순간 저는 당연히 심장이 덜컹했어요. 아무래도 대형견이다 보니 작은 아이와 있으면 크기 차이도 많이 나고 리트리버가 털이 많이 빠지는 견이라 혹시나 아이가 털을 삼켜서 잘못될까 괜히 우려도 되었고요. 초보맘이다 보니 그때는 이런저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이와 감자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감자가 워낙 명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라 아이를 혓바닥으로 핥기도 하고 발로 툭툭 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감자 입장에서야 반가움의 표시겠지만 아이는 거기에 툭 밀려 바닥으로 곧잘 쓰러졌어요. 그러면 제가 놀라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는데 시어머니는 예, 저러고 노는 거다. 저러면서 우리 손주도 사회성을 기르는 거야. 왜 그런 말 있잖니?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랑 산 사람들은 인성도 순하고 착하다고.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의 말씀의 맥락이 아예 뭐 틀렸다고 할 순 없지만 솔직히 강아지 키워 인성 순화되었으면 세상에 걔랑 함께 자란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겠죠. 아무쪼록 감자가 집에 등장할 때마다 저는 심장이 자꾸 뛰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 우려하던 일이 빵하고 터지고 말았습니다. 감자와 아이를 한 공간에 두고 저와 시어머니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자지러지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서 봤더니 아이가 감자 아래에 깔려 버둥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머, 이걸 어쩜 좋아? 감자야, 저리 가!
급하게 감자를 옆으로 밀쳐내어 아이를 끌어내었지만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만약 숨이라도 쉬지 못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너무 놀라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에 꼭 껴안고 토닥이는데 시어머니는 좀 한심스러운 눈길로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이후로도 계속 감자를 데려오더라고요. 그런 사고가 한 번 있었으면 솔직히 알아서 조심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허나 시어머니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계속 감자를 집에 데려오셨어요. 몇 번 눈치를 주어도 그러셨죠. 저로선 그런 시어머니가 안전불감증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았죠. 아니, 제 새끼가 너무 귀해 손주는 생각도 안 하는 것이든가요. 결국 제 입에서 이 말이 나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니까 강아지랑 아기 분리를 시켜야 아기가 안전하다는데 보시다시피 집이 좁아서 딱히 분리할 공간도 없고 아무래도 아기가 클 때까지는 감자 안 데리고 오시면 안 될까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 손주가 감자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요? 아기는 그냥 신기해서 다가가는 것뿐인데 어머님 그걸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럼 저게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얘, 왜 애랑 강아지를 굳이 분리시키니? 너 외국 영상 같은 거 안 봤니? 거기선 애랑 강아지를 함께 키운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니? 넌 네 애 낳았다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니? 리트리버는 천사견이다 천사견. 우리 감자가 애를 해칠 리가 없다고. 애들은 인간처럼 악이라는 게 없어. 시어머니의 말에 급작스레 두통이 몰려왔어요. 아니 리트리버에게 애를 해칠 아기 같은 게 있겠어요? 착하건 말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너무 작다 보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어머님 그걸 빤히 목격하시고도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네, 어머님. 저도 알아요. 우리 감자 착하고 순한 거. 근데 문제는 강아지나 아기 돌보는 법을 모르잖아요. 저희 아이도 강아지 대하는 법을 모르니 계속 기어다니면서 감자를 건드리고요. 그러니 아이 위해서라도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아 됐다. 듣기 싫어. 너도 참 어쩜 강아지를 몰라도 어쩜 모르니? 하기야 지 새끼가 제일 중하긴 하겠지. 이대론 포기할 수가 없어 영상까지 보여주며 설명을 했지만 먹통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엔 씩씩거리며 감자를 나쁜 강아지 취급했다고 벌컥 화를 내시는 거예요. 대체 왜 자기가 화를 내는 건지 그땐 저도 열이 받아 화가 난 목소리로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어쨌든 저번에 사고로 이어질 뻔했잖아요. 걱정도 안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아지가 소중해도 그렇지. 우리 정희는 어머님 손녀잖아요. 손녀딸 귀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제 말에 어머니는 짐짓 가만히 있으시더니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그 섬뜩한 눈길에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그래, 어딘 네 소원대로 돌아가마. 다신 감자 데리고 오지 않는다고. 감자야, 가자. 솔직히 그날 어머니와 목소리를 높여 언쟁을 벌이고 난 후엔 저도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이번 일로 단단히 삐지신 건지 저에게 연락도 없으시고 문자에 답장도 안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남편에게도 자기는 며느리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마음이 편하단 말을 하셨다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 너무 옹졸하더라고요. 명절날에 가끔 찾아뵈어도 비꼬는 말씀을 해 제 심기를 살살 긁기까지 했어요. 정희는 어딨니? 집에 강아지가 있으니까 애는 친정에 맡기고 왔어요. 아휴, 왜? 우리 감자가 정희 때릴까봐? 아이고, 그래. 그럼 안 되지. 그럼 큰일 나지. 아이, 엄마 왜 그래요? 자꾸 그럼 이 사람도 진짜 스트레스 받아. 그냥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말한 거잖아. 엄마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남편이 말리긴 했지만 그게 들어먹을 리도 없었어요. 흥 하는 콧바람 소리를 내더니 쓱 자기 방으로 들어가 아무 말도 없이 TV만 보시더라고요. 그 뒤부턴 명절자리 정말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엔 명절이 왜 이리 많을까 생각할 정도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시어머니 집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두통약을 먹어야 할 지경이었죠. 처음에야 나름대로 저는 노력한다고 어머니께 손주 사진도 가끔 보내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엔 그 노력마저 지쳐 안 하게 되었죠. 남편도 옆에서 계속 제 눈치만 보았고요. 그러던 중 큰 사단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2살 된 무렵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자꾸 울어 다가가 살펴보니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더라고요. 놀라 체온계를 재보니 열이 39도나 되었어요. 어머, 어떡해? 마침 동네 소아과가 열려 있어 급히 데려가 약을 처방받았어요. 그리고 아이 곁에서 열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열심히 아이를 간호하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어머니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나갈 일이 있는데 감자밥을 먹이러 와달라는 문자였죠. 마침 남편이 출장을 간지라 부탁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저 역시 아이에게 매여 있으니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잠자코 아무 말씀 없이 전화를 끊으셨어요. 아이가 아프다고 했으니 알아들으셨겠지 싶어 저는 다시 우리 아이 열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쿵쿵쿵 문소리가 들려 나가보았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인터폰 넘어 보이는 거예요. 이 밤중에 무슨 일이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손을 번쩍 치켜드는데 뺨을 맞는 줄 알았거든요. 살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도 안 맞아본 뺨을요. 어머니, 지금 저 때리시려 한 거예요? 걔보다 못한 년. 네 새끼만 중요하냐? 네 새끼만 중요해? 너는 이제부터 우리 집 며느리 아니다. 다신 시댁 문턱 넘을 생각하지 마.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걔보다 못한 년이라 하신 거예요? 그래. 시어머니는 그 말만 한 채 돌아가 버리셨고 저는 이 일을 두고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건가 생각할 틈도 없이 황당함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출장 갔던 남편이 돌아왔을 때 쌓인 화를 그대로 풀게 되었죠. 어머니가 나보고 며느리 아니래. 네 새끼만 중요하냐고 나보고 개만도 못한 년이래. 내가 왜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야 해? 정말?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 내가 없는 말을 지어내겠어? 당신 엄마 진짜 미친 사람 같아. 그런데 마마보이인 남편이 자기 엄마 욕하는 말도 대꾸하지 않고 가만히 듣더니 이내 알겠다며 뭔가 결심이 선 듯한 얼굴로 다시 나가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다음날 새벽에 들어왔어요. 그때까지도 남편이 무슨 행동을 할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진 시어머니 전화로 어렴풋이 짐작하게 되었죠. 너 감자 데리고 바다 구경시켜준다더니 어딨니? 감자 좀 보여줘봐라. 영상통화하게. 엄마, 감자 팔아버렸어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팔아버렸다니? 개장수한테 팔았다고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역시나 곧장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달려오셨고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금 남편에게 물으셨죠. 거짓말이지? 너 그냥 엄마한테 화나서 그런 말 하는 거지? 알았다. 내가 다 잘못했어. 며느라가한테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 말해다오. 우리 감자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요. 엄마, 그만 가요. 우리 밥 먹어야 하니까. 밥이 넘어가니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거짓말인 거 안다. 거짓말인 거 아니까 제발 말해다오. 시어머니는 애통할 만큼 계속해서 거짓말인 거 안다고 감자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달라 했어요. 허나 남편이 시어머니의 반복되는 질문에도 정말로 팔았다 하니 갑자기 그 자리에 주저앉으셔선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눈앞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처럼 거의 진이 빠질 정도로 우시는데 이러다 무슨 일이 나면 어쩌나 싶었죠. 당신 정말 팔았어? 팔았어. 친구가 아는 개장수한테. 제가 우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남편에게 슬그머니 물어봤지만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우시더니 뭔가 받아들이셨는지 넋을 잃은 얼굴로 현관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겨우겨우 문 밖으로 나가시는데 그 뒷모습을 보자니 저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는 살기 싫다며 이사까지 가시고 저희에겐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연락을 드렸지만 아예 받지 않으셨죠. 아마 감자를 잃은 상사병으로 시름시름 앓아 누워 계시는 듯 했어요. 어느 날 저와 남편이 겨우 시어머니 친구를 통해 사시는 곳을 알아내어 가보니
거의 죽어가는 모양새로 누워 죽만 떠먹으며 지내고 있으시더라고요. 죽도 하루에 반 끼만 드시며 사시는 듯 했는데 남편이 더 드셔야 한다며 자식 일은 어미가 무슨 입맛이 돈다고 밥을 먹으라는 거니? 이 모든 게 다 내 불찰이야. 내 죄야. 내가 죄를 지어 감자가 그렇게 된 거야. 불쌍한 우리 감자. 라며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시곤 했어요. 그런 시어머니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오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때까지 시어머니는 저희와 아예 이야기를 하려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잘 구슬렸나 보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건 없었지만 괜히 죄송하고 시어머니한테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내가 남편에게 화만 안 냈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은 시어머니를 거의 끌어내다시피 하여 차에 태우곤 어딘가로 향했어요. 가시는 내내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밖에 나오신 게 좋은지 창밖을 계속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마도 감자와 여길 왔다며 좋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해안가 도로를 2시간가량 달려 도착한 곳은 정원이 있는 이쁜 주택이었어요. 와, 예쁘네. 여기가 당신 친구가 하는 펜션이라고? 들어가 보자.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딘가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설마 하여 남편을 보았는데 빙그레 웃더군요. 시어머니의 시선이 가 닿은 곳엔 금색 털을 지닌 감자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우리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두 손을 넓게 벌리자 감자는 그 품속으로 달려들었어요. 어머, 감자야, 감자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그래, 엄마 왔다. 엄마야. 그렇게 감자와 다시 재회하게 된 시어머니는 엉엉 울며 감자를 오래도록 끌어안으셨고 그제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남편은 감자를 팔아버린 게 아니라 여기 친구하는 펜션에 맡겨두고 있었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그날 펜션에서 바닷소리를 들으며 오랜만에 감자와 함께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오래도록 못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럼 그렇지. 당신도 감자와 함께한 시간이 긴데 아무리 화났다 해도 감자를 죽게 내버려둘 사람은 아니라 생각했어. 그랬어? 그래도 개장수한테 팔아버렸다면 어쩌니? 나 거의 죽기 직전이었어, 이 녀석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엄마가 계속 감자한테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손주 아픈데 걔 안 챙겼다고 며느리한테 손 올린 건 너무하잖아요. 그래, 나도 안다 알아. 미안해. 며느라가 미안해. 내가 괜히 시어머니랍시고 꼬장을 부렸어. 나도 앞으로 조심하마. 그리고 어머니는 한참을 펜션을 둘러보시더니 돌아가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자가 넓은 펜션에서 행복하게 뛰어 지내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다고. 어차피 이사 간 김에 아예 시골로 내려가 사시겠다고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전원주택 손이 많이 가실 텐데. 괜찮아. 힘들겠지. 그래도 우리 감자가 행복하다면야. 어차피 아파트는 주민들 항의도 많았고 대형견 살기에 안 좋잖아. 그건 그래요, 엄마. 잘 생각했어요. 내가 집사람이랑 알아볼게요. 시어머니가 결정을 내리신 후엔 저희는 시골 쪽에 이쁜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나름 평수가 큰 전원주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잔디밭도 앞에 있어 감자가 뛰어다니기도 너무 좋겠더라고요. 리트리버 수명이 그리 긴 편이 아닌데 남은 생 시어머니와 감자가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신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집 한 채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이곳을 보시더니 환호성을 지르시며 무척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좋으세요? 그럼 너무 좋지. 고맙다 우리 며느라가. 이제 나 용서한 거지? 네, 마음 다 풀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고맙다. 내가 무슨 복이 있는지 우리 감자도 만나고 아량 넓은 며느라가도 두었네. 그래도 늙으니 너무 시골에 혼자 두지 말고 가끔은 놀러 와야 해.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는 해피엔딩이라면 해피엔딩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시간이 길어 그런지 막상 시어머니와 화해하게 됐을 땐 괜히 눈물도 나더라고요. 아무쪼록 지루하셨을 긴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점점 쌀쌀해집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